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이한 여성입니다. 이름은 제 이름보다는 제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죠? 조금은 쑥스럽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재혼을 하게 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도 둘이나 있었지요. 그땐 매일이 분주했고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러서 아이들이 다 크고 독립을 하고 나니 남편과는 자연스레 서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든 함께 살았지만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허전함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지낸 지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다 그게 그거지 뭐라는 생각도 했고 아이들도 바쁘게 사는 걸 아니까 짐이 되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하다못해 설날이나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고 가끔 전화 통화나 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심 조금 외롭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티를 낼 수는 없더라고요. 자식들 가정도 힘든데 내가 웬다나?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그림 그리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사실 별 대단한 취미가 없어서 집에만 박혀 있는 것도 싫었고 남은 삶을 그냥 시간을 때우듯 보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물감 냄새 맡으면서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그림을 그리러 다니고 마트에 들러 장도 보고 동네 카페에 들러 차도 마시면서 지내다 보니 나름대로 삶의 활력이 생겼지요. 그림 교실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보다 10살이 많으신 이제 칠순이 된 분이셨는데 참 인상이 소박하시고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스케치북에 불쑥 사진 한 장을 붙여놓고 스케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에 담긴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아내와 함께 여행 갔던 바닷가 풍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분도 일찍 부인을 여의셨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셨다더군요. 제 마음속에 같은 외로움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다 보니 서로가 어느새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과 각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고 수업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제 안에 있던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지낸 후 어느 날 그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그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어요. 나와 비슷하게 외롭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따뜻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 싶어서 결심을 했죠. 그래요. 우리도 다시 행복해져 봅시다. 라고요. 사연자님은 그림 교실에서 만나게 된 10살 연상의 남자분과 점차 가까워져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사랑을 결심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녀가 있었지만 이미 독립한 지 오래였고 서로의 마음이 진심으로 통한다는 확신 속에 재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사연자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고 한편으로는 아이처럼 들뜨는 기분도 함께였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정말 오랜만에 결혼 준비라는 걸 해봤습니다. 사실 젊었을 땐 우격다짐으로 동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 자신을 챙길 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60대에 접어들어서 다시 하게 된 결혼 준비는 의외로 재미도 있고 뜻깊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드레스는 아니지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예쁜 원피스를 골랐는데 그게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남들 앞에 서도 되는 걸까 하는 쑥스러움이 있었는데 남편 될 분이 옆에서 이제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라며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가 꼭 봄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져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자 웃음이 피식 나왔지요. 상견례라 할 것도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셨고 서로의 자녀들은 두 분이 서로 좋으시다면 괜찮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쿨해서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자식들한테 미안하진 않을까?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민폐인가? 온갖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은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미소 짓고 사시는 거면 좋죠? 하고 각자 부모를 응원해줬지요. 결혼식은 조촐한 식당에서 가족들과 지인 몇 명만 초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예물 교환 대신 서로 손에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기념으로 거실 책장에 놓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여행도 떠나고 참 다양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박하게 하자고 뜻을 모았죠. 그래서 식이 끝난 후에는 근교 바닷가로 조용히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과정이 어찌나 즐겁고 황홀하던지 평소라면 떠올리기 힘들었던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와 여행을 올 수 있구나. 그 사실에 또 가슴이 찡했죠.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린 점지는 않지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벅찬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 앞으로 건강 챙겨가며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랬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조금 겁도 나고, 이 행복이 혹시 순간적으로 사라질까?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살던 작은 집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 정리라고 할 것도 크게 없었어요. 제 물건 중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옮기고 다른 잡동사니들은 큰맘 먹고 처리해버렸죠. 남편도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옛날 앨범이라든지 같이 쓸 만한 소품들을 여기저기서 꺼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추억도 잠깐씩 나누고 때로는 이렇게 오래된 것까지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농담도 하면서 신혼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60대의 신혼집이라니 저 자신도 우스웠지만 그 이상으로 설레서요.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인 줄 알았고 인생 뭐 있어 혼자 살다 가는 거지라고 체념했던 제게 갑자기 활기가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고 마트에 가서는 옆에서 계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집에 돌아와선 같이 저녁밥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별것 아닌데도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여러모로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저희가 나이는 있어도 마음은 뭔가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연자님이 보내오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60대 재혼 부부의 첫날 밤, 70세 남편분이 꺼낸 뜻밖의 물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갈등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어색함을 달래려고 TV를 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사실 결혼식 전에도 가끔 몸이 안 좋을 때 서로 집에 잠깐 들러 돌봐주긴 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함께 첫날 밤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화장대를 정리하며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나이에 신혼 첫날 밤이라고 이런 떨림을 느끼다니 하며 웃음이 났고 동시에 혹시 우리가 뭐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게 순조로울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다소 서툰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여기 좀 와봐요. 그가 앉아있던 곳은 거실 한쪽, 예전에 본인이 쓰던 작은 나무 탁자 앞이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안경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상자 보석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그는 묘하게 미안해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속에서 더 작은 초록색 벨벳 케이스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케이스 안에서 나온 건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새 반지가 아니라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금반지였어요. 저는 순간 이분이 나한테 주려고 준비하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꺼낸 반지는 전 부인과 결혼했을 때 맞췄던 예물 반지였어요. 그것도 그냥 반지가 아니라 옛날 아내가 직접 손글씨로 새겨 넣었던 문구가 안쪽에 보이더군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같은 식의 문구였지요. 남편은 그 반지를 제게 건네주면서 말했다고요. 이 반지 제가 평생 간직해온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니 갑자기 울컥하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손에 꼭 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전 부인을 그리워할 수도 있지요.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혼해서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첫날 밤에 굳이 이 낡은 반지를 꺼내며 옛 부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마음 한켠에선 이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전 부인이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와의 첫날 밤을 맞은 이 시간에 그 반지를 들고 있지? 하고 당혹스럽고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걸 꺼낼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 그런데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추억 다 당신이 알아줬으면 한다. 라는 취지였지만 저로서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서운함과 질투 같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부인과 사별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했지만 그 반지에 담긴 추억은 여전히 너무 짙어 보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또 그런 제 표정을 보고 당황했는지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나의 일부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라고 했죠. 결국 저는 그날 밤 기대했던 달콤한 분위기는커녕 이 반지를 둘러싼 묘한 갈등과 낯선 공기에 휩싸인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연자님이 느꼈던 심정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을 것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과거의 결혼 반지를 꺼내며 옛 아내를 회상한다면 누구라도 섭섭함과 서운함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질투인지 혹은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요. 계속해서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사실 몰래 울었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했는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밤새 괴로운 마음이었어요. 그 반지를 봤으니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이게 저는 좀 못났지만 전 부인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왜 굳이 그 첫날 밤에 보여줘서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 하는 원망도 들고 그렇다고 그에게 너무 심하게 뭐라 하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새롭게 마음을 열고 왔는데 이건 무슨 시험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반지를 당신에게 증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그가 또 혹시 마음이 많이 상했으면 미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길 바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도 여러 감정이 밀려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꾹 참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냥 조금은 서운하네요. 나쁜 의도 없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 첫날 밤에 굳이 꺼내야 했을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맞아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늘 이 반지를 꺼내볼 때마다 과거를 곱씹으면서 이젠 정말 누군가 곁에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막상 당신을 만나고 나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나한테 당신은 새로운 시작이고 앞으로 함께 할 사람이고 살아갈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반지와 옛 추억도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그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미안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해주니 저도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역시 살아오면서 여러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록 제 경우는 전 남편과는 서로 갈 길을 간 관계이긴 했지만 지난 날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아침 식사 자리는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그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해주는 태도를 보고 저도 이제부터는 함께 차근차근 맞춰 나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술술 풀리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우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차리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듯이 남편도 서예를 조금씩 해보겠다고 붓을 들기 시작했어요. 방 한구석에 작은 붓글씨 연습장을 펴놓고 저녁마다 천천히 글씨를 쓰는데 보면서 참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반지 사건이 낫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한참 부족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스쳤고 남편이 여전히 전 부인에 대한 추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사실 그 반지를 계속 집안 어딘가에 두고 계시길래 언젠가 제가 또 보게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됐어요. 하물며 그 반지를 버려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둘 관계에 그건 방해물이다.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하기엔 너무 이기적인 걸까 싶고 정말 복잡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어도 저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랑 내 남은 인생을 함께 잘 살아보자고 큰 마음을 내어왔는데 막상 살아보니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참,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사연자님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반지에 대한 섭섭함과 불안감, 그것을 말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답답함을 안고 일상을 지내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이 늘 큰 사건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작은 물건,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죠. 이제 두 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지점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일상을 지내던 중 작은 일로 말다툼을 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남편이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짜지?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거든요. 사실 저도 힘이 없어서 적당히 간을 본다는 게 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순간 왠지 억울하고 서럽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일부러 짜게 했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꼭 나를 나쁜 사람 만든다니까? 하고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당황했죠. 아니, 그냥 짜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요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하고 점점 이야기가 격해졌지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순전히 그 반지 때문이라는 걸. 그 문제로부터 생긴 서운함을 말로 내뱉지 못하니 사소한 일에까지 우라가 터져버린 거죠.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왜 요즘 들어 계속 기운 없어 보이고 예민해 보이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결국 저는 참다 울분이 터져서 그 반지 이야기를 다시 꺼내버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반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첫날 밤에 그걸 꺼낸 뒤로 나는 내가 그냥 대체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니면 아직도 전 부인이 당신 마음속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격가지로 서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토로하고 말았죠. 남편은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였구나. 라고 하더군요. 그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시큰거렸어요. 저도 괜히 화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으니 조금 후련하기도 하고요. 그날 저녁 우리가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재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서로 다시 꺼냈고 또 각자 삶에서 놓지 못하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의 마음이 서로 얽혀 있었던 문제는 사실 반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징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안감이었겠지요. 이제 이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결혼하고 나서 사실 처음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말을 뱉고 나니 그간 제 속을 짓누르던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전 부인을 사랑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이고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추억을 떠안고 미련처럼 붙잡고 산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이제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과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당신에게 이것이 나의 과거요. 내가 살아온 흔적이요. 당신이 알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준 거지. 당신을 괴롭히려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무 불안했어요. 당신이 전 부인을 잊지 못한 채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다른 한편으론 나도 전 남편과 헤어지기까지 여러 사연이 있었고 그걸 내가 다 안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서로 새로운 길을 가려면 그런 과거들이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껏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한 건 그 과거의 상처들을 보듬어주면서 앞으로 더 행복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반지를 꺼내서 당신을 아프게 한 건 정말 미안하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당신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당분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겠어요. 그것이 당신을 위한 거라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서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음속에 묵혀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재혼이라는 것, 특히 나이가 들어서 만난 인연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 각자 삶을 살아오며 쌓인 습관, 추억, 상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소통과 배려로 넘어서겠다고 결심한 두 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늦게 찾아온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그 반지를 다시 작은 상자에 넣어 거실 책장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버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건 그의 과거고 나도 내 과거가 있으니까. 단지 이 물건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면 그만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게 새 반지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물론 무슨 값비싼 보석 반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작고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였는데 안쪽에는 이번엔 남편이 직접 서예로 써서 각인한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라는 문구였죠.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라니 단순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한 말 같았거든요. 내가 그의 과거를 모두 뺏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은 온전히 우리 둘의 것이라는 의미.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루하루를 비교적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작은 다툼도 있고 때론 섭섭함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지난번 일 기억나죠? 하며 웃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자 라고 약속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지키려면 오히려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소통해야 한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엔 서로의 취미를 함께 즐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남편은 그 옆에서 음악을 틀어주거나 붓글씨를 쓰고 또 남편이 산책을 가자고 하면 제가 팔짱을 끼고 뒤뚱뒤뚱 걸으며 작은 골목을 돌아다니기도 해요. 가끔씩 아이들이 놀러 오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요. 엄마, 요즘 진짜 즐거워 보여. 아버지, 전에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못 봤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 보여요. 라고 하면서요.
그럴 때면 서로 눈을 맞추고 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 늦게라도 이렇게 만난 게 어딘가. 아직도 이따금씩 남편은 전 부인을 떠올리며 혹은 내가 전 남편과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언젠가 울컥 눈물을 쏟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지금 그 추억이 떠오르네. 나도 모르게 조금 센치해져.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니까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또 서로에게 더 진심이 되고 싶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은 당신과 함께 울고 웃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내려고요. 지금까지 60대 재혼 부부의 첫날 밤, 70세 남편이 꺼낸 뜻밖의 물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사랑, 60대 할머니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참 따뜻합니다. 비록 삶이 한창일 때가 지나고 수많은 상처와 추억을 품은 채 살아왔어도 사랑은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새로운 출발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흔적들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복잡한 감정들을 안고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배려해가며 사랑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까 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내 인생에 다시 사랑이 올 일은 없겠지 라고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여전히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신경 쓸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남편과 의견 충돌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고 있어요. 내가 아프면 그가 챙겨주고 그가 지치면 내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의 과거를 포함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 반지를 보고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리 아픈 추억이라도 이미 그 사람의 일부이고 그것을 존중해줘야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 저희 작은 바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 삶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인연을 보내주기도 하고 내게도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수 있구나 하고 새삼 놀라게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땐 겁먹거나 물러서기보다 일단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보셨으면 해요. 제가 남편과 함께 그린 그림처럼 인생은 여러 색깔로 채워질 수 있는 도화지니까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에 따뜻한 색을 칠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용기 내셔서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길고 긴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랄게요. 우리 모두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앞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불안, 그리고 과거의 추억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특히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사회적 조건도, 지나간 세월의 무게도 때로는 무색해지곤 하지요. 과거를 무조건 지우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보듬고 현재 인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사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